안녕하세요. 답다입니다. 벌써 4주차가 됐습니다. 그 말은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뜻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번 주에 본 건 총 3개입니다. 다 영화고요. 책도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인데요. 비평의 해부라는 책입니다. 근데 책 두께가 요래요. 네, 읽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리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한 100페이지 좀 넘게 읽었는데 빨리 읽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은 영화 끝이 없는 스칼렛입니다. 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이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유명하신. 네, 전 이 영화를 보고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카레맛똥. 영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망해버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은 거라고는 그래픽밖에 없어요. 액션씬이랑. 네, 그래픽은 뭐 엄청나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뽑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서 이게 어떤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래픽이었습니다. 액션도. 근데 살아남은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한번 천천히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에요. 특히나 메인 빌런인 클로디스? 네. 극도로 평면적인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성 자체도 문제인데 설정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인데 과연 무엇으로 이 권력을 잡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너무 의문이에요. 클로디어스 자신도 모르는 그 끝이 없는 세계, 끝이 없는 계단 거기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으로 그걸 잡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도 안 가고 설명도 안 되고요. 무엇을 쥐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로디어스 말고 남자 주인공인 히지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선하디 선한 것은 맞는데 그냥 선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좀 목적을 모르겠어요. 캐릭터의 존재. 클로디스와 비슷합니다. 얘도 너무 평면적이고 설정도 뭔가 문제가 많아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의 세계관인 그 죽은 자들의 세계에는 시간이 엉켜서 현대나 과거나 모두 다 존재하는 시간대인데 현대인은 희질이 얘밖에 없습니다. 뭐죠 이게 다 중세예요 희질이 말고는. 영화적 허용인이 편의를 위해서인 건 알겠지만 끝내 의문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냥 시간이 꼬여서 희질이만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 게 낫지가 않나. 네. 그리고 죽은 자의 세계라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대단한가? 이 세계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새로운 세계인가? 이 세계에서 나오는 곳은 그냥 사막, 설원, 화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새로운 세계인가? 그냥 현실에서 다 쓴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그냥 다른 메타버스? 뭐 그런 쪽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작가가 생각하는 최적의 장소와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릴 수 있다는 게, 이미지화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장점을 모두 다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이면 구태여 애니메이션일 필요가 있나? 그냥 그림이 좋아서 보는 분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크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하늘에 떠다니는 주레건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얘도 문제예요. 얘 뭐예요 대체? 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번개에 싸대는 거 알겠습니다. 그냥 뭐 세계의 관리자인걸? 세계의 관리자면은 관리자 역할을 하는 뭐 설명해주는 할망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 할망구도 존재가 너무 궁금한데 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재해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권선징악을 뭐 담당하는 징벌을 담당하는 그런 집행관 같은 걸까요? 네, 절대적인 힘?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냥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주인공의 위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 복수까지, 영화의 큰 주제인 복수까지도 그 친구가 다 해결해 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대사가 자꾸 나옵니다. 노래에서도 나오죠, 중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아니, 중요하게 쓰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왜 쓰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I need to take it. 뭐 사랑이 대체 뭔지 알려줘. 그런 거 노래가 있는데 춤도 춥니다. 네, 인도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주인공인 스칼렛이 히지리에게 사랑을 느끼긴 하는데 도무지 사랑에 빠지는 포인트도 모르겠고 히지리가 사랑스러운지도 모르겠고 사랑이 이 영화에서 끼어들 자리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짱구 극장판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짱구 극장판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미고 그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랑 춤 때문에 아미고가 생각났고요. 너무 뜬금없어서 그리고 그 석양의 무법자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났어요. 문으로 가는 네 문으로 못 가게 하는 악역 그것 때문에 그 구조상으로 스토리상으로 근데 뭐 아예 다른 영화라서 그리고 그 둘은 짱구 극장판은 재미라도 있지 얘는 크게 재미있을 부분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이라면 저는 이런 망작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망작 중에서도 이렇게 뜬금없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비웃음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그 특히나 그 춤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근데 그게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웃겨서 웃은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런 뜬금없는 포인트들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맛 똥이지만 나한테는 아주 신선한 자극이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똥물리해가 된 게 아닌가, 똥물리해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카레맛 똥 같은 영화가 있으면 그걸 보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주간 답다가 아닌 따로 뭐 영화 똥물리해라는 카테고리화를 해서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나만 깊이 얘기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제 취향의 영화였습니다. 물론 점수는 낮아요. 네, 두 번째는 기생충입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죠. 너무 좋고 양질의 리뷰도 많은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이게 한 네 번째 관람인데 네 번째 관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밌고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가득하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이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특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박서준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 수석을 들고 송강호 씨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때 노상방뇨하는 취객을 보고 정신 차려 정신! 하는 그 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그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아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기생충은 넘어가겠고요. 세 번째는 애프터 양입니다. 휴머노이드와 기억에 대한 영화죠. 곧 다가올, 아니 이미 다가온 AI 시대에 필요한 걸맞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로봇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 영화는 과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로봇을 대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라고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른다고 네, 그런 하나의 질문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로봇의 수명이 인간보다 더 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지금 당장에는 기계보다 우리 인간이 수명이 더 길지만 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로봇에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런 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이런 얼리어답터까지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영화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는 불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영화가
이 영화에 크게 집중을 못했거든요. 왜냐? 호흡이 굉장히 긴 영화라서. 1시간 30분짜리 영화인데 저한테는 거의 3시간 가깝게 느껴졌어요. 씬마다 호흡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모로 이상한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그 긴 호흡 때문에 긴장이 되면서 약간 바로 뒤에 사건이 확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느꼈는데 어쩐지 저한테는 새로운 문법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도 존재할 수 있다. 네. 거의 뭐 사실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영화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네. 특별한 영화라고까지도 생각되지 않았고요. 다 대체로 좋은 평을 내리시던데 뭐 제 식견이 부족한 탓이겠죠. 이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왠지 기존의 것들이 깨지는 느낌이에요. 좋은 영화란 게 뭘까? 그런 생각들이요. 기존에 생각하던 좋은 영화라 함은 의미 있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인데 굳이 그래야만 하나? 그냥 재미있으면 장땡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영화를 보면서 해석이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가 싶고 근데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이 영화에 대해서 쓰는 것도 정말 충분히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뭐 좋은 영화라는 개념이 더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선 저한테 좋은 영화가 되겠지요, 이것도. 그래서 뭐 엄청 낮은 영화, 뭐 나쁜 영화다라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불호였습니다. 네, 이렇게 4주차가 끝났습니다. 더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를 멘탈이 터진 채로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사생활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 좀 부족해요. 나이를 먹으면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여전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는 평온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안녕.